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업의 신 채널의 주인장 상승미소 이명로입니다. 자, 오늘은 영업의 신 저희 책에 추천사를 써준 KB 라이프 파트너스의 가장 힙한 설계사 라이프 플래너죠. 주은 LP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우리 주은 LP님이 네. 영업의 신 추천사를 너무나 잘 써주셔서 네. 책이 요새 좀 잘 나가고 있습니다. 너무 다행입니다. 네. 너무 다행입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는 우리 주은 LP를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네네네. 자신의 소개를 좀 멋지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KB 라이프 파트너스에서 라이프 플래너로 활동하고 있는 주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위대한 세일즈맨의 원칙이라는 책을 낸 저자이기도 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이 책은 제가 잠시 후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네. 올해 몇 살입니까, LP님? 제가 올해 44살입니다. 네. 44살. 네. 보험은 몇 살에 시작하셨죠? 만 29에 시작했습니다. 15년 됐습니다. 네, 29에 보험을 시작해서 15년 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죠? 시작하기 전에는 제가 이제 군 장교로 7년간 군 생활을 했었고요. 예, 전역하자마자 이제 곧바로 보험 세일즈에 뛰어들었습니다. 네. 이게 말이 쉽지. 왜냐하면 군대에서 7년간 근무하셨다는 얘기는 사회적인 인맥이 만만치 않았다는 의미인데.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보험 영업을 시작한 지 초반에는 많이 고생을 하셨겠습니다. 네. 사실 취업난이 만만치가 않았었거든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일반 회사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다양한 뭐 공기업이라든지 이런 데 다 원서를 썼지만 사실 최종적으로 합격된 데는 이제 두 군데가 있었어요. 네, 두 군데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생각했던 어떤 이상과는 조금 현실과는 어떤 괴리감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내가 또 10년 후에 40대나 50대가 됐을 때 일반적인 어떤 이런 회사에 있을 경우에 내 비전을 모르겠다, 못 느껴가지고 이왕이면 좀 일찍 영업을 한번 해보자. 그리고 어떤 내 역량에 맞게끔 어떤 그 혜택을 받자, 어떤 급여도 어떤 그만큼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세일즈 시작했습니다. 예. 그 당시 결혼하셨습니까? 그때 결혼한 상태였죠. 제가 28에 결혼했었으니까요. 그러면 예. 그때 맞벌이 하셨나요? 저희 아내분께서는 그때 맞벌이 하고 있었죠. 예. 예. 자, 저는 네. 보험 영업 하겠다 그랬더니 이혼해 뭐 이런 심한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는 그러진 않았는데 이제 꼭 그걸 해야 되냐? 예, 꼭 보험 영업을 해야 되냐? 그러니까 전역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오케이를 했는데 꼭 보험 영업을 해야 되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시각은 분명히 있었는데 그래도 많이 저희 아내는 좀 믿어줬던 것 같습니다. 예. 자, 어떻게 했길래 우리 대개 사모님께서 믿어주셨을까요? 그러니까 뭐 제가 잘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그래서 잘해서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주은이라는 사람이 나를 굶기진 않겠구나. 이제 그런 최소한의 믿음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뭔가 성실하고 열심히 살았으니까 그래 해봐 이렇게 믿어주고 결정을 도와줬을 것 같습니다. 예, 좋아요. 그러면 오늘 방송은 1부와 2부는 나눌 건데 1부에서 주은 너는 누구이냐 주제고 2부는 영업을 상당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 비밀을 제가 까서 밝히는 그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자, 주은 LP님 실적이 어느 정도인지 좀 시청자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알려주시죠. 나는 이 정도로 열심히 했고 이 정도의 성과를 거뒀다. 뭐 자랑할 만한 정도는 아니지만 대부분 이제 보험 세일즈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입사를 하게 되면 처음 목표가 있는데 그게 대부분 이제 뭐 회사의 뭐 컨벤션에 이제 응전을 한다든지 아니면 MDRT 멤버가 된다든지 사실 그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통상 MDRT 자격을 달성하는데 이제 기준 조건이 이제 소득 기준으로 보면 한 연 1억 2천 정도가 됩니다. 연 1억 2천 정도. 그러면은 우리나라에는 대략 한 2천여 명 정도의 MDRT 멤버분들이 계시는데 그 MDRT 실적의 3배를 하시는 분들을 COT라고 하고
MDRT 실적의 6배를 하시는 분들을 TOT라고 하는데 네. 우리나라에 현재 COT가 한 60여 명 정도, 그리고 TOT가 한 20명 내외로 계시거든요. 근데 그래도 저는 한 3년 전부터는 계속 COT를 줄곧 이렇게 유지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너무나 감사하게. 그러면 15년 동안 MDRT는 몇 회? 제가 지금 이제 13년. 13년 중에 네. COT는 그 중에 3회. 3년, 예, 네, 3회 알겠습니다. 예. 상당히 좋은 성과를 내고 계시네요. 그러면 입사하자마자 이렇게 MDRT를 달성하고 아주 잘하셨나요? 아니죠. 제가 입사하고 나서 3년 차부터 제가 MDRT 달성했습니다. 그럼 2년 네. 동안은 고생을 좀 하셨다는 네, 얘기네요? 2년 동안은 그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2년 동안 가장 네. 힘들었을 때는 언제였는지 좀 짧게 소개해 주시죠. 네. 그 보통 이제 회사마다 약간 이제 제도가 다르겠지만 근데 제가 이제 맨 처음에 입사했던 회사는 이제 프루덴셜 생명이었는데 네. 그곳에서는 3W 문화라는 게 있었어요. 네. 그래서 매주 3건 이상의 이제 보험 청약을 하는 걸 이제 3W 몇 회 하셨죠? 3W를 400주 했죠. 400주. 그러면 50주, 1년 동안 400주면 네. 8번 그렇죠. 하는 8년 거네요. 동안 한 거죠. 제가 300주를 했는데 저보다 네. 뛰어난 후배가 여기 오셨네요. 아, 뭐 제가 영업의 신 덕분에 영업의 신 덕분에 제가 조금 더 한 거죠. 예. 제가 그때 3W를 맨 처음에 이제 회사 전체적으로 보면은 3W 당연히 신입들이 네. 하는 분이었어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한 3W를 한 18주, 19주 정도 이어가고 있었는데 금요일 날 저녁에 제가 2건밖에 예, 못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주말에 만날 사람도 없고 그래서 제가 가장 친하다고 생각했던 친구한테 금요일 저녁에 전화를 했죠. 그래서 친구야 한번 우리 내일 만나서 얘기를 좀 하자. 근데 저는 그 친구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굉장히 친하다고 생각을 했고 가장 친한 친구였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토요일에 만났죠. 토요일에 그 친구를 만났는데 그때 당시 이제 저희 집에 이제 아이가 없어서 와이프랑 또 셋이 같이 아는 지인이다 보니까 사무실에서 이제 셋이 얘기를 나누는데 그러니까 어찌 보면 솔직히 상담이 아니라 그 친구한테 계약을 부탁한 거예요. 예. 계약을 부탁했고 그거에 대해서 명분을 제가 이제 말하는데 그 친구가 이제 저희가 상담하다 보면 느끼잖아요. 아, 얘가 내 얘기를 잘 듣고 있구나. 아니면 얘가 딴 생각하고 있구나. 그런 거 느끼잖아요. 근데 제가 1시간 넘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그 친구가 거절을 하는 거죠. 이런저런 이유로. 근데 제가 3W를 꼭 해야 된다는 짐점이 강해서 저도 모르게 이제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근데 이제 제가 잊고 있었던 게 뭐냐면 제 옆에 이제 저희 와이프가 예. 앉아 있었던 거죠. 현미 씨가 앉아 있었어요. 저희 와이프가 앉아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걸 망각하고 계속 이 친구한테 계약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 와이프가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사실. 예. 충분히 그럴 수 예. 있죠. 그래서 나중에는 저희 와이프가 제 손을 잡더니 자기가 그만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사실 그때 계약도 못하고 이제 와이프랑 집에 가면서 엄청 울었었죠. 예, 너무 왜냐면 이제 대부분 가족들이 걱정하고 반대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가족들한테는 좀 멋진 모습 보여주고 싶고 잘하는 모습 보여주고 싶은데 그때만 기억하면 사실 이제 제가 막 마음이 많이 아프죠. 네. 제가 지금 눈가에 눈물이 맺히는데 이 방송을 보시는 보험을 영업하든 자동차든 뭐 카드든 이런 경험, 이런 속상함 다 있었을 겁니다. 그걸 잘 이겨내셨네요. 이겨냈다기보다는 그냥 그냥 그런 시간이 한 2, 3년 정도 됐었죠. 그렇게 좀 힘들고 어렵고 좀 외로웠던 시간이 한 2, 3년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 버티기만 하면 일은 그냥 잘하게 되는 건가요? 근데 뭐 종교적 얘기를 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이제 그래도 이제 제가 보험 세일즈를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저는 제가 쓰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정직하게 성실하게 지금처럼 잘 하다 보면 분명히 신이 나한테 선물을 준다면 나한테 먼저 기회를 줄 수 있겠구나. 예,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죠. 예.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데 아, 그래요? 네. 그냥 간절히 기도만 하면 알아서 일은 잘 되는 겁니까? 뭐 그러진 않지만 이제 뭔가 다르게 시도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죠. 많이 했죠. 시도 많이 했죠. 그 시도 여러 가지 중에 몇 가지 좀 소개해 주시죠. 일단은 그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친한 친구한테 그렇게 이제 거절을 받고 나서
더 이상 지인들을 찾아가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인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그리고 연락하는 것 자체가 제 스스로 너무 부담이 되고 또 상처받을까봐 네. 너무 힘들어서 개척을 좀 해야겠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개척 영업을 했었죠. 그 개척 영업 그게 더 어려울 텐데 어디를 개척하셨습니까? 일단은 이제 제가 나온 학교 동문 뭐 이렇게 뭐 체육관이나 이제 뭐 도장 이런 데 이제 뭐 찾아가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강화도에 음식점과 모텔, 숙박업소 이런 사장님들 찾아가서 예, 많이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전혀 개척을 혼자 그때 했을 땐 결과가 전혀 없었고요. 예, 근데 어떤 느낌이었냐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안 되니까 그만둬야겠다라는 어떠한 명분을 제 스스로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나 개척까지 했는데도 영업 안 됐어. 나 열심히 했어. 그러니까 그만둬도, 이제 후회 없다. 이제 그런 명분을 그때 만들려고 그때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개척 결과는? 개척 결과는 없었죠. 진짜 그때 완전 빵이었죠. 근데 왜 그 명분을 얻었는데 그만두지 않고? 그러다가 이제 제 기존 고객분의 소개로 어떤 간호사 선생님 한 분을 만나게 됐어요. 예. 그 우리 주훈 LP 하면 이 프루덴셜, 지금은 이제 KB 라이프 파트너스인데 간호사 담당 이제 이쪽 전문 LP가 되었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친구의 소개로 근데 그 친구를 만나서 상담을 했는데, 그때 이제 아산병원 간호사로 근무를 하고 계셨었는데, 사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영업에 자신감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뭐 성적도 별로 없었고. 근데 제가 상담을 하는데 그 친구가 너무 좋게 반응해주고 너무 좋은 정보 너무 잘 들었다고 얘기해주고, 그러고 제가 이제 소개를 요청하니까 소개도 많이 해주시고, 근데 그 소개해주신 분들도 다 비슷한 성향을 가지셔서 다 또 제 고객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제가 자신감이 회복이 되고, 뭐 실적도 올라가고, 그랬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사실 이게 제가 이런 얘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간절히 원하면 된다 이런 얘기 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분을 만나기까지는 자신이 성실하게 꾸준하게 뭔가 시도해 본 대가로 만난 것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그때도 그 친구를 만날 때 벌써 이제 10년이 넘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생생히 기억나는 게, 그 친구가 이제 나이트 근무 끝나면은 오전에 만나거든요. 오전 8시 반 이쯤에 만났는데, 제가 그 카페에 가서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나요. 이게 영업은 이렇게 좀 절박합니다. 이게 한 번 만났을 때 좋은 느낌이나 신뢰를 주지 못하면 그 다음 만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그 기회를 잃어버리는 걸 떠나서 앞에서 우리 주은 LP가 말씀하신 것처럼 자존감이 떨어져요. 맞아요. 자존감이 떨어지면 당연히 자신감조차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결국 그것을 넘어가지 못하고, 그런 슬럼프를 겪을 때 넘어서지 못하면 결국은 그만두는 게 영업이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그렇죠. 자, 초창기에는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그 간호사분을 만나서 이제 본궤대로 조금씩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 중간에 슬럼프 당연히 있었을 텐데 그 생각나는 슬럼프 하나 말씀해 주시죠. 뭐 항상 슬럼프인데 지금도 슬럼프인데, 한 번은 이제 여의도에 한 그 증권사에 다니는 그 고객분을 소개를 받았는데, 전화를 드렸는데 바쁘다고 끊으시길래 이제 한 며칠 있다 또 전화 드렸죠. 그랬더니 누구누구 소개로 제가 전화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은 뭐 다음 주 뭐 언제 오세요? 이제 그래서 겨우겨우 어렵게 약속을 잡았는데, 점심시간 끝나고 1시에 잠깐 뵙기로 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저희가 이제 영업하는 사람들은 이제 오늘 약속이 있다 그러면 이제 아침이나 뭐 전날 이제 그렇죠. 확인을 하죠. 리마인드 이제 문자하고 그러는데, 아침에 문자를 보내드렸는데 답장이 없으신 거예요. 그럼 가세요, 안 가세요? 대부분 가죠. 가죠, 그렇죠. 그냥 긍정의 신호로 보고. 그래서 이제 약속 장소에 갔는데, 가서 이제 전화를 드려도 또 전화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자를 남겼죠. 오늘 만나기로 한 주은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여기 카페에 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1시간 반을 기다렸어요. 근데 이제 안 올 줄 알았었습니다. 솔직히. 네. 안 올 줄 알았는데 그런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던 거죠. 예, 그냥 제 스스로. 그리고 끝나고 이제 다시 지하철역으로 이제 나오는데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한 거. 예. 네. 예. 뭐 그런 것들이 사실 뭐 빈번하게 있죠. 지금도 있고. 근데 이제 그때보다는 지금은 이제 제가 그런 일들을 제가 경험했을 때 제가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좀 그릇이 조금 넓고 깊어졌다는 게 느껴집니다. 예.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예. 그때보다 지금 주머니 사정이 나아졌기 때문에 잘 버틸 수 있는 겁니다. 아,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예. 네, 맞습니다. 곳간에서 인심이 난다고 배부르면 짜증을 덜 내고 배고프면 괜히 아이한테 화내잖아요. 그거 비슷한 건데 그런 게 이미 그 당시에 그게 상처가 됐다면 그 이전에 실적이 별로 안 좋았을 가능성이 있겠죠.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런 상황에서 그걸 어떻게 벗어났습니까? 어떻게 넘어섰죠? 그럴 때마다 뭐 제가 예를 들어서 고객이 뭐 1000명이다. 그러면 1000명이 저한테 이제 로열티를 다 갖고 있지는 않거든요. 예, 근데 그 중에 뭐 일부는 그냥 계약한 고객과 그냥 담당자의 관계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정말로 저를 이제 친구처럼 대해주시고 가족처럼 대해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힘든 일이 있으면은 그런 걸 이제 빨리 벗어나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를 좋아해 주시고 또 저도 좋아해주는 고객들한테 연락을 하거나 그분들과 식사를 하거나 차를 한 잔 마시면 또 저의 이제 자존감도 올라가고 또 이 일의 어떠한 뭐 신념이라든지 이 일의 어떤 보람을 또 다시 이제 일깨워주는 어떤 그런 만남들이 있다 보니까 그걸 통해서 계속 이제 극복하고 그러지 않았나. 그러니까 영업은 힘든데 결국은 나를 믿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럼요. 힘이 된다. 그러니까 반대로 그렇게 믿어주는 분한테는 내가 믿어주게 행동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감사하게도 사실 저는 그러니까 부족한 게 굉장히 많은 사람인데 이제 고객분들이 이제 저를 이렇게 좋게 봐주시고 그러니까 자기 주변 지인분들도 많이 소개해 주시고 그러다 보면서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또 일을 이제 요즘에 이제 보험 세일즈 하시는 분들이 1, 2년 있다 그만두는 분들도 많은데 뭐 5년, 10년 이렇게 15년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고객분들이 그 이제 절대적인 시간에 이제 함께하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이제 더 이제 신뢰가 좀 더 깊어지고 흔들림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자 앞에서는 그 제가 주은 LP가 어떤 분인지 까발려 보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영업을 하면서 단순히 팔려고만 하면 이게 되게 힘들잖아요. 그럼요. 자신이 갖고 있는 사명감이나 그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명으로 나는 보험 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너무 거창하게 뭐 사명이라고까지는 안 되지만 언젠가는 이제 우리 영업의 신 이명록 작가님도 언젠가 이제 하늘나라 가실 거고 저도 이제 언젠가는 뭐 하늘나라 가겠지만 제가 항상 제 글 같은 거 쓰면서 이제 메모 같은 거 할 때 제가 만약에 뭐 오늘 당장 사고로 죽거나 아니면 늙어서 죽거나 아니면 병에 걸려 죽거나 그랬을 때 저의 장례식장에 제 고객들이 많이 왔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 고객들이 많이 와서 뭐 그때는 이제 저희 와이프도 있을 거고 뭐 저희 아들한테 저희 고객들이 너희 아빠는 또는 당신의 배우자는 우리한테 이런 사람이었어. 그리고 우리를 많이 도와줬어. 뭐 그런 얘기를 사실 저는 너무 많이 듣고 싶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단순하게 어떤 판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되게 행복했으면 좋겠고 되게 잘 살았으면 좋겠고 되게 저를 통해서 좀 도움을 좀 받았으면 좋겠고 이제 그런 마음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이 깔려 있다면 당연히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르게 분명히 나올 것이고 상대방은 다르게 받아들이겠죠. 원래 대감 말 죽은 데는 안 가고 아니, 대감 말 죽은 데는 가고 대감 죽은 데는 안 간다고 했는데 본인의 장례식에 많은 분들이 와줬으면 한다라는 얘기는 신심으로 대한다는 얘기네요. 예를 들면 여기서 신심으로 대한다 그러면 너무 막연하거든요.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최근에는 그 부부 그러니까 부부 고민들을 많이 이제 저한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아내랑 이런 사이인데 어떻게 하냐. 또는 요즘에 이제 집값이 한참 올랐다가 좀 이렇게 조정 국면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부동산을 이제 뭐 주택을 매입을 해야 되냐,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거 고민하시는 분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주로 세일즈하는 어떤 보험과는 저는 관계가 없는 것들, 네. 그리고 뭐 자녀와 관련된 거 문제, 그리고 앞으로 이제 진로에 대한 문제도 많이 이렇게 저랑 의논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간접 경험하게 되고, 저도 공부를 더 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서로 저도 배우고. 거의 그러니까 팔려는 목적의 네. 상품 설명이나 네. 이런 회사 설명이 아니라 네. 결국 그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잘 들어준다는 의미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래야 얘기를 해줘. 네, 들어주지 네, 않는데 네. 당연히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제가 영업의 신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얘기하세요 그러면 얘기 안 하거든요. 결국 그런 쪽으로 질문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처음에는 힘든 거 있어 이렇게 물어본다고 대답할 수 있는 그렇죠. 사람은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대화를 시작하시나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 하셨는데, 사실 저는 요즘에 이제 고객들 예전에도 그랬지만, 초두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초두 질문. 그러니까 만나서, 오늘 날씨가 뭐 좋네요. 뭐 이런 것도 당연히 뭐 릴렉스 할 때 필요하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이제 우리 병원 원장님들 많이 만나는데, 그분들은 저희한테 시간을 할애해 주는 게 1분에서 3분 내외예요. 근데 거기서 날씨가 어떻고요? 뭐 요즘 뭐 이런 건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그분들한테는. 왜냐면 환자를 또 보셔야 되니까. 그래서 초두 질문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그리고 고객들을 만났을 때 맨 처음에 제가 인사하고 나서 초두 질문을 어떤 거 던지느냐가 그날의 어떤 그 상담의 어떤 성패를 좀 결정짓는다. 저는 그렇게 보여져서 초두 질문을 좀 많이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2부에서 그걸 제가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은 어떻게 하는지 그건 영업 비밀을 제가 까서 확실하게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자, 요즘 불경기잖아요. 뭐 보험시장도 특히 더 잘 느낄 거고. 불경기라는 의미는 기업 입장에서는 덜 팔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업 인력을 늘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험 시장에서도 보험을 직업으로 하는 분들이 이게 점점 연력이 낮아지고 있죠. 맞습니다. 자, 그런 분들에게 자, 영업을 시작하려는 분이 여기 계십니다. 앞에. 그분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제가 이제 사무실에 있으면은 후배들이 좀 찾아와요. 후배들이 찾아와서. 근데 대부분 이제 후배들이 찾아오는 이유는 힘들어서 찾아오거든요. 너무 힘들다. 거절을 받았다. 그만둬야 될까 말아야 될까. 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우리 이제 뭐 작가님도 그랬지만, 전 목숨 걸고 일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딱 봐도 요즘 일하는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많은 친구들이 아르바이트처럼 이 일을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주업은 따로 있으면서 뭐 시간 날 때 또는 계약할 사람이 있을 때 회사 와서 뭐 일을 하고, 그러니까 제가 딱 봐도 알바처럼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일을 목숨 걸고 일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아르바이트처럼 일하는 모습을 보면은 보기가 좋지 않아요, 사실. 화나죠. 보기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왜냐면은 고객은 모를 수 있죠. 고객은 제가 목숨 걸고 일을 하는지, 아니 이 친구가 알바처럼 일을 하는지 모를 수 있겠지만, 저는 그게 다 느껴진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고객들이 봤을 때, 이 사람은 진짜로 목숨 걸고 자기 인생 걸고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얘는 그냥 투잡으로 알바처럼 하고 있구나. 저는 그게 보여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어떤 제가 영업의 스킬을 알려주는 것보다는 어떤 그 이제 확고한 어떤 세일즈의 신념 또는 잡에 대한 어떤 신념을 좀 얘기를 좀 많이 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영업을 하고 싶은 분이 이 방송을 보신다면 그 영업을 100% 전념을 각오하지 않으면 하지 마라. 그렇죠. 쉽지 않죠. 반대로 100% 아니 120%다 모든 것을 쏟아붓겠다. 그러면 영업을 권해보겠다. 저는 제 주변에 있는 동생들이나 지인들한테 영업을 좀 권하는 편이에요. 권하는 편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어떠한 상품이나 어떠한 보험 프로그램을 이제 제가 가입을 할 때도 이왕이면은 정말 목숨 걸고 인생 걸고 열심히 일하는 분한테 저는 맡기고 싶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 친구들이 뭐 투잡, 쓰리잡으로 이 일을 한다고 해서 잠깐 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원하는 성과를 전 다 이루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영업을 생각하시는 분, 100% 전념할 각오 아니면
일단 다른 직업을 찾아보는 네. 게 낫다. 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영업 중에 많은 영업들이 있습니다. 자동차 네. 영업부터 시작해 카드 영업, 뭐 부동산까지 다 있는데, 보험 영업은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일단은 보험 영업은, 제가 생각하는 보험 영업은, 네. 다른 영업군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꼭 뭐 보험 영업에 국한되는 건 아니지만, 일단 영어 세일즈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이제 물리적으로 시간을 제가 의도해서 더 쓸 수 있다라는 거. 예. 네. 그리고, 내가 이제 그 투입한 인풋 대비 아웃풋이 그래도 가장 정직한 일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 세 가지를 생각하시고 100% 전념하면 결국은 잘 될 것이다. 저는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제 앞에 제가 책을 가져왔습니다. 이게 위대한 세일즈맨의 원칙. 이게 직접 쓰셨죠? 열심히 썼죠. 네. 이게 출간이 언제 됐죠? 작년 2022년 10월 달에 이제 1세 출간했습니다. 네. 이 책을 일단 소개 좀 해주시죠. 어떤 책입니까? 네. 제가 눈물과 땀으로 쓴 이제 이 책인데요. 저는 원래 이제 잘 아시겠지만은 저는 기본적으로 책을 잘 못 읽는 난독증이 있을 정도로 책을 잘 못 읽었었는데, 제가 이제 영업이 힘들 때마다 책을 조금씩 읽기 시작하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제가 이제 많이 위로도 받고, 감동도 받고, 뭐 이렇게 많이 배우면서 나중에 언젠간 나도 이러한 이제 멋지게 성공한 사람들처럼 책을 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항상 예전부터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뭐 MDRT도 되고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실적을 내면서 이제 강의를 이제 꾸준히 하게 됐어요. 이제 회사에서도 강의를 하고 이제 타 회사에서도 이제 여러 번 강의를 하면서 이러한 내용들이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로 무언가 남아서 뭔가 이렇게 누군가한테 제 강의를 듣지 않고 책을 보더라도 누군가에게 이제 제 어떤 경험담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위로와 격려를 좀 해주고 싶다. 이제 사실 그런 의도를 갖고 있었는데 마침 이제 2020년도에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조금 이제 시간이 있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써봐야겠다. 네, 그래서 2020년 12월 1일부터 제가 이제 쓰기 시작했죠. 아무것도 모르지만. 네. 자,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나도 책을 언젠간 쓰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책을 쓰려면 이렇게 해라, 조언 좀 해주시죠. 뭐 제가 뭐 여러 권의 책을 쓴 것도 아니지만 제가 한번 써보니까 저는 뭐 이게 제가 겸손해 보이기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머리가 별로 안 좋습니다. 제가 아니 머리 좋은데? 아니 머리가 이게 제 지적 수준이 높은 편이 아니어서, 그러니까 남들이 1시간 이해할 거를 저는 한 3시간을 봐야 이해하고, 남들이 1시간 동안 보면 외울 거를 저는 3시간 동안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책 쓰는 시간도 저는 일부러 길게 잡았었습니다. 길게 잡았습니다. 근데 맨 처음 이제 책을 쓰는 저는 의도가 전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내가 이거를 세일즈에 활용할 건지, 아니면 내가 정말 인세를 받기 위해서 할 건지, 아니면 내가 유명인이 되기 위해서 할 건지. 근데 저는 이 책의 첫 번째 목적이 뭐였냐면은 10년 전, 15년 전에 저처럼 힘들어했던 사람이 이 책을 우연히 봤을 때, 내가 이 책을 보고 위로와 감동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 첫 번째 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판매 부수가 뭐 출판사 입장에서는 많이 팔리면 좋지만, 그게 일단 주목적이 아니었고, 그리고 제가 유명해지기 위해 한 것도 목적이 아니었고,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조금 누군가가 주은이라는 사람의 어떤 세일즈 인생에 있어서 위로와 감동을 좀 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첫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아니 지금 제가 질문은 책을 쓰고자 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어떻게 준비해서 어떤 방식으로 하니까 책을 쓰게 되더라. 이렇게 딴 데로 갔네요. 괜찮습니다. 뭐 어차피 내가 그 질문을 하려고 했었는데 미리 한 것으로 하고 다시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어떤 방식으로? 준비는 저는 어떻게 했냐면 제가 이제 일기를 좀 썼습니다. 일기를 사실 매일 쓰진 못했고요. 근데 이제 뭐 일주일에 한 3번에서 4번 정도는 항상 이제 제가 이제 갖고 다니는 메모에 오늘 있었던 일, 오늘 안 좋았던 일, 뭐 좋았던 일, 그런 것들 이제 끄적이면서 그걸로 인해서 제가 뭘 느꼈는지, 근데 그런 걸 이제 메모를 항상 해놓죠. 제가 이제 아이패드나 이제 스마트 기기를 잘 다루지 못하니까 항상
두꺼운 이제 다이어리 같은 거에 이제 항상 네. 메모를 했죠. 근데 그런 것들이 어찌 보면은 원고의 기초가 됐던 거였고, 그리고 좋은 책을 읽으면은 좋은 문구도 좀 적어놓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오랫동안 쌓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모아서 엮어서 살을 붙여서 쓰면 좋겠다. 그래서 아마 이 책을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라면은 오늘부터 메모하는 습관이라든지 기록하는 습관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네. 1번이 메모입니다. 네, 왜냐면 네.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앉아서 막 쓰는 줄 알잖아요. 아, 그렇죠. 그건 사실 시험 문제도 그렇죠. 그렇게 어렵거든요. 결국은 살아오면서 네. 메모해놓고 그 모아놓으면 거기에 생각을 그렇죠. 더하면 책이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네. 그 메모를 계속하면 언젠가는 책이 네. 된다. 그리고 이제 저는 SNS로도 많이 활용을 했어요. 예. SNS에 이제 뭐 제 생각,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올렸었던 거를 또 이렇게 조합해서 하기도 했습니다. 예. 결국은 책을 쓰려면 첫 번째는 앞에 네. 이제 주은 LP님이 숨긴 게 있는데 뭐냐면 일을 잘해야 돼요. 아, 그런가요? 왜냐하면 잘하지 않고 책에 쓸 내용이 없습니다. 네, 네. 즉 책을 메모를 쓸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잘하기 위해서 치열한 고민을 했다는 네. 얘기고, 치열한 고민 속에서 얻어낸 것이 네.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결국 그 일을 잘해버리면 생각이 많을 수밖에 없고, 네. 그것을 메모를 남겨놓으면 그렇게 책이 되더라. 맞아요. 제가 생각이 너무 많았습니다. 제가 생각이 엄청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생각들을 다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하지 못하니까 네. 혼자 끙끙 앓다가 그런 것들을 이제 기록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 역시. 그러면 이 책을 이제 여기서 지금 PR을 자꾸 제가 보내드리는데 어떤 사람이, 당연히 영업하는 사람들이 이걸 쓰면 좋겠는데, 영업에도 잘하시는 분, 잘하다가 중간에 슬럼프 있는 분, 아예 못하시는 분 죄송한데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결국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은 다 잘하시는 분들일 테니까 어떤 분들이 이 책을 읽으면 도움이 된다. 네. 사실 그러니까 이 책은 뭐 엄청난 그러니까 제목은 엄청나거든요. 위대한 세일즈맨의 원칙. 근데 뭐 제가 위대한 세일즈맨이라서 이렇게 책 제목을 붙인 건 아니지만, 저는 그 우리나라에 정말 좀 이렇게 세일즈로 성공한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산가를 만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자기의 어떤 원동력, 이 자산가가 될 수 있었던 거는 뭐 세일즈 덕분이었다, 이런 얘기를 사실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지금 혹시나 이제 슬럼프를 겪고 있는 분들, 또는 앞으로 좀 더 잘하고 싶은 분들, 그리고 잠시 초심을 잃었던 분들, 그리고 좀 마음의 평안을 좀 갖고 싶어하는 분들, 자, 그런 분들이 읽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분들은 바로 위대한 세일즈맨의 원칙, 세일즈맨의 원칙을 사시면 되고, 그런 분들이 영업의 신 책을 읽어도 도움이 될까요? 제가 이제 그 추천글을 쓰면서 그 추천글은 진짜로 제 100% 진심을 다해서 쓴 거기 때문에, 거기 보면은 물론 이 책이 먼저 출간되긴 했지만 어찌 보면 출간 먼저 되긴 했지만, 이 책의 더 심화 과정을 사실 어찌 보면 영업의 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책을 먼저 읽고 위대한 세일즈맨의 원칙을 읽고 2탄으로 영업의 신을 붙이는 게 여러분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영업의 신은 이제 책이 좀 두꺼워. 제 건 얇고 글자도 좀 크니까요. 편하게 읽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1부 마지막으로 가는데, 본인의 삶에서 이 영업은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저는 작가님도 꿈이 있으셨겠지만, 제 꿈이 뭐였냐면 서울에 아파트 하나 있고 내 차 하나 있고 부채가 없는 게 제 목표였습니다. 왜냐면 뭐 저희 어머니 아버님이 너무나 이제 저를 잘 키워주셨지만, 제가 이제 상속받을 거라든지 뭐 그런 거는 사실 뭐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자수성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 갖고 있었는데, 일반 회사에 갔더라면은 제가 아마 상상도 하지 못할 것들 사실 제가 지금 누리고 있고, 앞으로 더 크게 좀 미래를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아마 그거에 대한 근간은 이제 세일즈를 통한 어떠한 자신감, 그리고 세일즈를 통한 어떤 인맥 형성, 사실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제 삶을 진짜 180도 바꿨죠. 제가 이제 일반 샐러리맨이었다라면 하지 못할 생각들을 지금은 더 이제 스펙트럼 넓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갑자기 제 생각을 하면 영업을 시작하고 첫 번째 좋았던 게
삶의 목표가 생겨버리더라고요. 맞습니다. 직장 생활 졸업하고, 그러니까 학교 졸업하고 10년 동안 직장 생활을 했는데, 직장 생활하면서 사실 목표가 없었어요. 그렇죠. 뭐 꿈도 사실 뭐 그냥 막연하게 있었는데, 영업을 하다 보니까 목표가 생겼고, 그렇죠. 그 목표가 주간, 월간, 연 단위로 생기더라. 그러면서 나를 몰아붙이는, 되게 성장하는 그 느낌이 좋았었거든요. 지금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꿈을 이룬 건데, 우리 아들, 외아들 연준이죠? 네, 연준. 예, 연준이. 제 책에도 나옵니다, 연준이. 연준이에게도 영업을 권하고 싶다. 그럼요. 진짜 이거는 뭐 농담이 아니라요. 연준이가 저희 아이가 지금 이제 12살 5학년인데. 벌써? 예, 5학년인데. 지금은 이제 곤충을 좋아해요. 벌레. 집에서 이제 곤충 키우고 벌레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는데, 가끔 물어봐요. 아빠는 도대체 뭘 하는 거야? 아빠는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이런 걸 물어보는데, 연준이한테 얘기를 해요. 알아듣기 편하게, 알아듣기 쉽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연준이가 이제 성인이 되면 아빠 일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어. 아빠 고객도 같이 만났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를 사실 하죠. 예. 이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데 어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가능성이 있는 게 아빠의 고객을 물려받을 수 있거든요. 그럼 지금 실제로도 뭐 저희 회사뿐만이 아니라요. 업계에서 정말 20년, 30년 하신 분들의 자녀분들이 많이 입사를 하세요. 그래서 이제 고객들을 같이 관리하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 보면서 이게 정말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미국이나 영국 가면 이제 그런 분들이 계셨는데, 그게 이제 한국에도 많이 이제 문화가 된 거죠. 주훈, 주현준, 그 부자의 설계사. 나중에 영업의 신천을에 모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부 마지막으로 이제 정말 중요한 제가 당부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주은LP가 15년간 영업을 잘하게 됐을 때는, 잘하는 바탕은 당연히 옆에 계신 부인, 와이프, 아내죠. 김현미 씨. 제 이름도 안 까먹습니다. 김현미 씨에게 이 방송을 통해서 고마운 이야기 좀 하시고. 저희 김현미 씨 아내는 우리 이제 사모님은 이제 저랑 중학교 동창이었어요. 중학교 동창이었고, 또 같은 동네 사는 뭐 친구이자 뭐 그랬는데, 사실 제가 이제 영업을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면 새벽 제가 이제 5시 정도에 나오고 집에 들어가면 10시, 11시니까 항상 이제 뭐 독박 육아, 이제 또 그리고 요즘에는 전화도 잘 안 해요, 저한테. 왜냐면 이제 일하는데 방해가 될까봐. 그러니까 사실 어찌 보면 믿어주고, 뭐 신뢰해주고, 또 기다려주고,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나 고맙죠. 그리고 또 제가 일에 전념할 수 있게끔 해주는 부분들이, 저는 뭐,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이렇게 믿어주세요. 자, 동탄의 김현미 씨. 결혼 잘 하셨습니다. 준이라는 사람은 15년간 봐왔는데, 괜찮은 남자분 본인도 잘 아시겠죠? 앞으로도 더욱더. 근데 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항상 이게 제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뭐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니,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지 않고요. 이게 겸손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 자, 김현미 씨, 결혼 잘 하셨고, 2부에서는 김현미 씨의 남편, 주은LP의 영업 비밀을 송두리째 펼쳐보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